여보세요? 지금 하늘을 타죠. 네네네. 궂은 날씨에도 남잔 마중까지 나와 우리를 반갑게 맞았는데요. 한눈에도 건장해 보이는 남잔 올해 45살의 박준기 씨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그는 우리를 집으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신발 신고 계시나요? 벗으면 못 움직이니까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 씨의 다리는 의족이었습니다. 그는 두 다리 모두 무릎 아랫부분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랍니다. 89년 2월 28일에 하사관으로 입대를 해서 91년 11월에 중사 진급하고 육군 중사였던 박 씨는 군복무 중이던 21년 전 사고로 두 다리를 모두 잃었다고 했습니다. 11일 동안 있다가 혼수 상태로 있다가 골반 쪽이 금이 가고 양쪽 발목은 완전히 다 앞개상으로 해서 부서졌는데 사고 나기 한 4, 5개월 전부터 이제 제가 기억을 다 잃어버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답니다. 그런데 박 씨가 사고 직전까지 함께했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대학 동기 나 씨인데요. 삼겹살 뷔페집에서 고추가 몇주 끓이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차를 나눠 먹고 집에서 앞에다가 차를 세우고 돌아보니까 내 운전대에 진정하잖아. 술을 마시고 대학 동기의 차를 운전한 박 씨는 운전 미숙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답니다. 제가 좀 다치고 렌트에다 옮겨 전 상태에서 이제 어딘가 전화한다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뒤 나 씨가 응급수술을 받는 사이 건물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병원 3층 옥상에 쓰러져 있는 박 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쪽 면 끝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요 아래 그 옥상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시 기록엔 이유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헌병대 조서 내용에 교통사고 자책감 때문에 자살 목적 투신 이렇게 돼 있어요. 사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동병원 10층 성당 유리창문을 열고 15m 아래 3층 옥상 위로 투신하여 창문 틀에 피의자가 잡았던 흔적으로 추정되는 손가락 자국이 나타나 있었으며 그는 병원 10층 성당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경비원의 진술과 박 씨가 쓰러져 있던 장소가 추락 예상 지점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그가 자살 시도를 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결혼 앞두고 있었거든요.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음주운전했다고 제가 자살을 하겠냐고. 하지만 기억을 잃은 박 씨는 군 조사 결과를 부인할 수도 없었답니다. 이제 골수염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렇게 되면 이 절단하는 데가 점점 더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절단술을 하는 거예요. 두 다리를 다 잃게 되니까 그 뭐 충격 때문에 11년 말에 기억을 완전히 찾았어요. 남은 다리마저 절단하고 나서야 돌아온 기억. 그것은 그가 상상하지 못한 내용이었답니다. 헌병이 이제 저를 데리고 본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수사관이 데리고 가는데 반항이 그러면서 제 명치를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계단으로 추락하면서 제가 몸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헌병 조사관의 폭행을 주장하는 박 씨. 그의 투신을 주장하는 군 수사기관.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우리는 군 수사기관에서 추락 장소로 지목한 병원 건물 10층 성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창문은 21년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걸리네. 벌써 걸어놨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창문 개방 폭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틈을 측정한 결과 14cm. 혹시 박 씨의 사고 이후 일부러 줄인 걸까요? 87년도에 줄였어요. 줄이게 된 동기가 내 머리가 들어가더라고. 애들은 떨어지겠다. 그래서 줄인 거예요. 전체를 반으로 줄였어요. 병원 개원부터 시설 관리를 해온 직원은 87년 후 성당 창문의 개방폭은 13cm에서 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박 씨는 군을 비롯한 정부기관에 수십 차례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11월 박 씨는 21년 만에 군 조사단의 현장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도 저희 조사본부에서 이건 실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서도 24cm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창문 개방 폭이 쟁점이었습니다. 군은 10층 성당이 아닌 일반 사무실의 창문 개방 폭인 24cm를 고집했습니다. 동일한 창문 구조이기 때문이라는데요. 결국 현장 조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우리는 당시 병원 10층 성당에 설치된 창문과 동일한 구조의 창문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문 개방폭을 다르게 해서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박 씨와 체격이 비슷한 남성은 과연 창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실제 측정한 대로 창문 개방폭을 14cm로 고정했을 때 아무리 안간 힘을 써도 창문 틈으로 머리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번엔 군의 초동 수사를 근거로 21cm로 창문 개방폭을 조정했습니다. 발부터 빠져나가는 것은 실패. 머리는 통과했지만 창문 틈에 어깨가 걸리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군이 주장하는 24cm로 창문을 열고 실험해봤습니다. 머리와 어깨까지는 간신히 통과했지만 몸이 끼니까 몸통이 빠져나오는 건 무리였는데요. 24cm 정도 되면 폭하고 신체 폭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여줘야 이게 사람이 빠져나갈 텐데 그 움직임을 형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못해도 한 30cm 이상은 열려져 있어야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로 창문 개방 폭이 30cm가 돼서야 창문을 빠져나가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2008년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 결과엔 창문 개방 폭이 30cm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 개방 폭에 대한 군의 조사 결과는 매번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30cm 열린 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 옆에 발을 잘라서 시설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30cm 여는 거는 힘들어요. 박 씨의 의료 기록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진 않을까요? 다리뼈라든지 허리뼈 그리고 골반뼈의 골절이 또 압박골절까지 같이 동반된 거 보면 거대한 외력이 일시적으로 작용한 추락에 합당한 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락은 분명하답니다. 그런데 투신이라기엔 뭔가 부자연스럽다는데요. 7층 높이에서 생존하셨다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고 자살 손상을 하려면 보통 넓은 곳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죠. 뭐 이렇게 굉장히 좁은 창문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는 장소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박 씨 사건을 재조사했던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중 묘한 증언 하나가 눈에 띕니다. 사고 당시 박 씨를 이송했던 의료진 중 한 명이 그가 쓰러져 있던 장소가 출입문에서 오른쪽으로 6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군 헌병대가 조서에 기록한 곳과는 10여 미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수소문 끝에 쓰러진 박 씨를 처음 발견한 경비원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라면 박 씨를 발견한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줄 겁니다. 서울 SBS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뭐 물어보려고요. 서울 SBS에서 왜요? 아, 그 박준기 중사님 그때 그 사고 났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또 와요? 그래서 우리도 안타깝겠지만 그 옆에 재미가 우리 아저씨는 사람 살려준다고 좋아했었는데 좋아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이래가지고 신고는 해야겠어요? 똑같아요. 우리 아저씨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정신도 우려요. 그런데 나 자꾸 가다가 물어보고 뭐해? 생각지 못한 문전박대에 박 씨의 심경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다는데요.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거는 헌병이 저를 연행하는 과정에 그 계단에서 저를 폭행을 해서 제가 계단을 추락하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겁니다. 선생님을 가해를 했다. 예. 그게 누구라고 생각해요? 출동했던 손이라고 김 중에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박 씨가 말한 헌병 조사관을 찾아 나섰습니다. 계세요? 김 씨 계시나요? 맨날 경찰서에서 찾아오는데 몰라요. 저희 이사 간 지 꽤 됐어요. 그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요. 네, 선생님 되세요? 네. 혹시 박준기 선생님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혹시 박준기 중사 사건 관련해가지고 선생님 사고 현장에 직접 나가 조사를 담당한 것이 분명한데 박 씨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와 동행했던 또 다른 헌병은 어떨까요? 그때
같이 나가셨다라고 얘기하시던데? 예, 그때 나갔었는데 그 수사에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뭐라고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나 질의를 하셔가지고. 박 씨를 처음 발견한 경비원도 그의 사고를 조사한 헌병 조사관들도 모두 입을 굳게 다뭅니다. 우리는 박 씨의 사고에 대한 의문들을 국방부에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초동수사 때는 21cm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24cm라고 그러는지 그때다 22cm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기도 하고 기준을 어디에 따라서 24cm에 근접할 수도 있고 제일 많이 쟀을 때는 30cm 가까이도 나올 수 있는. 재어보니 그때 달랐답니다. 박준희 씨가 진술을 한 건가요? 그 죄책감 때문에 투신을 했다라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지문 채취나 뭐 혈흔 같은 거는 뭐 그게 했나요? 그걸 직접적으로 채취를 해서 감정까지 있는 부분은 수사기록상에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초 수사에 정확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문 채취도 혈흔 감식도 하지 않았는데 초동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재수사 의지가 있긴 한 걸까요? 청춘을 고스란히 군에서 보낸 박 씨. 한때 그가 충성을 다했던 군은 그에게 자살, 투신이라는 오명만을 안겨줬습니다. 그렇게 21년의 세월이 흘렀고 혈기왕성하던 청년은 중년이 돼버렸습니다. 진급, 방패. 저기 보면 조국은 너를 믿노라라고 써있는데 지금 믿음이 있으세요? 조국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군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